엇갈리는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탄이네요. 그의 후견인들 덕분에 깜빵 대신 군부대에서 근무하게 된 박정희. 형량은 피했지만 더 성장할 수 없던 그의 족쇄를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6.25 남북전쟁. 남로당 사건으로 퇴출되다시피 한 그는 전쟁을 틈타 현역 장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시기 운이 따라주었던 것일까요? 군인 복직과 함께 큰 행운이 따라옵니다. 학교 후배의 소개로 그의 영분이 된 유경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경수는 사업가 아버지 아래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둘은 만남부터 서로에게 꽤나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경수의 아버지가 박정희를 크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힘들게 자란 박정희와 달리 부잣집의 끝이던 유경수의 집안 차이. 둘째, 유교사의 아버님은 따로 점찍어 두었던 더 어린 사윗감이 있었다는 점. 셋째, 전쟁통에 목숨이 위태하던 군인 신분이었다는 사실. 번외로 무당이 박정희와 결혼하면 딸이 죽는다는 예언을 믿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대를 유경수의 어머니가 철저히 박살내며 둘의 만남은 성사됩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이긴 어머니가 찬성한 이유는 유경수 아버지에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였던 아버지는 아내 외에 5명의 첩을 두고 있었고 자녀는 무려 22명이나 두고 있을 정도. 그렇다 보니 첩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유경수의 어머니는 군인인 한 여자만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의중을 떠나 다음 말에서 유경수 역시 박정희를 크게 마음에 들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을 회상하는 그녀의 말에서 꽤나 마음에 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때까지도 박정희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조광지처였던 김호남의 반대로 이혼이 미뤄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죠. 결혼을 찬성했던 유교사의 어머니가 유부남 사실을 알았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김호남. 새로운 여성이 등장해 끝내 이혼에 동의합니다. 이후로도 크게 힘들어하던 김호남은 후에 절로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슬프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혼하고 홀로 된 자녀를 유경수가 데려다 키우기도 합니다. 1950년 11월 이혼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인 12월 유경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대구의 가장 오랜 성당인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부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대한 아버지는 끝내 불창. 긴장한 채 위경련으로 잠을 설친 유경수는 심각하게 부은 얼굴로 등장했으며 반지를 가지고 있던 사촌이 반지를 잃어버려 식전에 급하게 다른 반지를 구매. 긴장한 주례 선생은 유경수와 박정희를 바꿔서 호칭하는 해프닝 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계층에서도 차이가 컸던 둘의 결혼. 전쟁통에도 부유한 집안의 공주처럼 자란 유경수. 가난한 집안에 억척스럽게 군인으로 살아남은 박정희는 여러모로 많이 달랐습니다. 가난한 군인이었던 박정희, 결혼을 반대한 장인과 등을 진 유경수. 어려운 현실에도 둘은 진정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유경수는 전세방을 전전할 때도 박정희가 다른 여자들과 문제가 생길 때도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죠. 박정희 역시도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태양의 눈, 코, 입이 생각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박정희의 시가 태양의 눈, 코, 입이 고버랩이 되네요. 다음은 군인에서 정치로 간 박정희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